네, 안녕하세요. 버국식의 잡토크.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 또 김병기 본부장님을 모시고 토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 편에는 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 채용이나 뭐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그러기 전에 이제 뭐 아까 1편에서도 여쭤봤었지만은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도 근무하시고 비영리 공익재단에도 이제 근무하셨는데 비영리 공익재단만의 어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장점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영리법인에서 일을 했었을 때 인정받는 것은 내가 낸 실적, 내가 낸 결과, 내가 낸 활동들이 내 범위가 기업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지 세상에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익법인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재단에 돈 버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가치를 더 많이 받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람,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귀속,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적 가치, 사명감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비영리 공익재단, 뭐 공익재단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특히 이제 이런 사회공헌과 관련된 공익재단의 입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구직자분들도 이제 주로 신입들이죠. 그렇죠. 신입.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공익법인에서 일을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역량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뭐 의대를 다녀서 의사가 되고 법대를 다녀서 법률가가 되듯이. 그렇죠. 근데 오히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 이런 데서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1편에서 우리 본부장님 전공이 뭐예요? 저는 아까도 저기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산학과. 전산학. 네. 전공은 무관이네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직원들이 전공하지 않은 직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단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차 서비스 기관, 즉 수혜자를 직접 만나는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여야 됩니다. 그분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수혜자 어르신분들, 아이들을 직접 클라이언트를 케어하신다면 사회복지학과를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재단들은 실제로 1년 동안 일하면서 아이들 얼굴 한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관들의 돈을 제공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오히려 가장 연관성이 있는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 프로젝트 매니징 역량입니다. 근데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증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뭐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에는 학교 다닐 때 뭐라도 해본 적이 해보면서 이거 기획해보고 끝까지 해본 적이 있는가. 주막을 해봐도 좋고 동아리를 해봐도 좋고 뭐 MT를 가는 것도 좋고 이걸 처음부터 플랜 2C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야, 정말 이거 핵심적인 우리 본부장님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진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신입이나 경력 어느 쪽을 좀 더 선호하나요? 신입 채용도 이루어집니까? 저희는 신입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입 채용을 많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그 다른 뭐 복지관에서의 경력,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경험들이 재단에서 일하는데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회복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재단만의 독특한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배우기에는 신입이 더 좋고 그래서 저희는 셀 단위로 조직이 이루어지는데요. 프로젝트가 셀 리더는 당연히 한 6년, 7년 정도의 경력자들이고 밑에 있는 주니어들이 밑에 보통 한 셀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명 정도는 다 신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용할 때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을 해요. 근데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그 신입분들도 뭐 이렇게 막연하게 내가 뭐 경력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신입에 대한 부분들 채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어떤 이런 공익재단의 내 성향이 맞을까?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 맞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이 공익재단이 더 잘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한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라면 예. 제가 많은 새로운 직원들도 뽑기도 예. 하고 같이 일을 해본 그렇죠. 직원들도 예. 많고 다른 재단 사람들도 예. 보니까 근데 오래 다니고 행복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성향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인정받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기서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 일한 거에 대한 그 뭐랄까요? 이 인정을 예. 월급으로 받는다든지 승진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인센티브로 받는다든지 너 삼성에서 일해? 이런 거에 대한 외부로부터 인정이 중요한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일하시면 조금만 유혹받으면 딴 데로 갑니다. 진짜 좋은 판단 기준이네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는 사람. 내 스스로 이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일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 기준을 적용해서 내가 이게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돌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게 본부장님이 여기서 이제 오래 근무하시면서 또 사기업도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어떤 직원들,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직원들을 좀 선호하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입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직무 역량이 검증이 당연히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에 관련되어져서는 어차피 들어오면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가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과 비교 안 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보통 회사를 일반 영리 기업을 다닐 때 그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머리에 넣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다녔던 회사가 10년을 다녔는데 미션 비전이 기억이 안 나요. 벽에 붙여놨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공익법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재단의 미션 비전과 본인의 미션 비전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안 흔들려야 돼요. 자기는 그게 그렇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지나서 보면 나중에 보면 다른 유혹들을 받아요. 돈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더 일이 더 편하다든지 그래서 저희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도 좋습니다. 그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 그리고 잘 안 흔들리는 사람 이런 성향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팁인 것 같고.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채용 같은 경우는 공채로 하나요? 아니면 TO가 생겼을 때 수시 채용 형태로 하는 건가요? 경력직은 수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딱 몇 월 달 한다 이런 건 없지만 채용할 때 한꺼번에 저희가 많이 할 때는 6명 1년에?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명 3명 했으니까 9명 많이 뽑았네요.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직원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공익법인이다 보니까 여직원이 많아요. 결혼하고 육아 때문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 포지션을 경력직으로 안 채우고 신입을 오히려 2씩 더 채웁니다. 2명씩 더 넣어서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16년도 초에 합류할 때 제가 26번 직원이었는데 지금 56명이 됐습니다. 진짜 이게 두 배가 5년에 2배가 늘었습니다. 그때 모금액은 한 93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315억을 하고 있습니다. 3배가 늘은 거네요. 기금은 3배, 직원 2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뽑을 때 신입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3명, 5명 이렇게 덩어리로 뽑습니다. 그럼 이제 채용 공고는 주로 이제 홈페이지에.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 잡코리아, 일반 민간 사이트에 다 이제 올리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회사 홈페이지, 우리 재단의 홈페이지도 좀 봐주시고. 일반 잡코리아나 이런 이제 일반 민간 사이트도 이제 봐주시면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참고적으로 5명 채용했습니다. 이 방송 좀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그러면 이제 주로 채용 방법들은 서류, 면접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서류, 면접이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선임자들이 보는 데에서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걸 내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PT를 15분, 15분을 합니다. 그 심사는
지금 현직 그 선임 매니저들이 매니저들이 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1차 서류 전형하고 면접은 2차입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때 이제 그 신입사원. 일반 면접, 신입사원 때 일반 면접을 보고 그리고 바로 연달아서 그날 네. 같이 PT를 합니다. 아, PT를 하고.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면접은 2차례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아, 2차례 이루어지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소개서나 네. 면접 관련해서 뭐 팁이라고 좀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사원 기준으로. 신입사원 기준으로 예, 예. 대학 다니든 아니면 뭐 공익법인에 계신 분들이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뭐 교회든 뭐 절도 괜찮습니다. 예, 예. 어디든 외부 활동을 하시면서 그냥 내가 이 봉사했다 저 봉사했다 이건 백날 적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 내가 뭐 초학생회 활동을 했다. 예. 교회에서 뭐 무슨 뭐 성가대를 했다. 아무 의미 없고 그 과정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졌던 것이 여름 성경학교가 예. 내가 이걸 맡으면서 있는 그 캠프에서는 옛날과 다르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기획해봤고 수행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야. 그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이거 진짜 핵심적인 네. 팁이네요. 그걸 예. 담으시면 공익법인에서는 네. 어쨌든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네. 다른 데에서도 네. 다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아. 그러면 한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네. 매주를 짓는데 아. 그 전체 플롯을 하나라도 해본 사람. 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스펙 쌓기보다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런 이제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진짜 계획해서 실행하고 결과까지 피드백을 네. 받아보. 네.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엑기스 같은 팁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그럼 면접에서도 그런 과정들 잘 그걸 다 어필하는 게 그렇죠. 계속 그걸 다 물어봅니다. 이런 거는 공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 우리 아이들과 미래재단 같은 경우 신입사원 연봉 수준은 지금 저희 연봉은 그 삼성전자보다는 적게 드리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보다는 적다. 예. 네. 그리고 좀 말씀드릴 수 아, 있습니다. 예. 3천만 원에 가까운 2천만 원 아. 후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네. 수준의 연봉이네요. 저희 재단이 사실 거의 운영되는 방식이 저희는 국가로부터 보조금 10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랄까 그러니까 오버헤드 차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저희가 초반에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어서 100억 할 때 26명 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직원은 2배 늘었지만 모금액은 3배가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재단에서는 1인당 한 명이 수행하는 사회공헌 사업비의 비중이 뭐 예전에는 뭐 3억, 4억 이랬는데 지금은 한 6억, 7억 정도 가니까 좀 규모 경제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아,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그런 이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봉 수준이 높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수준도 높은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국가에서 지원은 전혀 없다는 네, 말이죠? 전혀 없습니다. 아니 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서비스해야 되는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복지관 이런 것들. 이걸 위탁받으면 거기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그 예산들을 정부에서 받게 되는데 저희 재단은 그런 시설을 위탁받고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정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기업 사회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아무래도 기업의 자기 업의 목적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 예산과 섞이게 되면 감사도 많고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정부 수준재단은 아이들한테 간식 줄 때 3천 이상 못 줘요. 근데 뭐 저기 식사 줄 때 최대 8,000원이에요. 아, 재단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게 식사로 야식을 주는데 8,000원까지밖에 못 주니까 애들한테 교촌치킨은 못 사줍니다. 호식이 두 번 치킨만 사줘서 두 명당 하나씩 줘야 되는 한창 고등학생들 잘 아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 기금일 경우에는 그건 제한이 없으니까 이해가 양질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 그 아이들과 미래재단에 관심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그 바우식의 잡토크에서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재단은 영어 점수 안 봅니다. 자격증 안 봅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영어 점수를 봅니다. 근데 뭐 국내 사업을 지원하는 직원들에게는 전혀 영어 점수도 필요 없고요. 예. 뭐 컴퓨터 활용능 자격증 이 정도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사 자격증은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아. 오히려 예. 대학 다니실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끝까지 한번 해본 거. 해본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그리고 그런 그 역량 가지시고 그리고 저희 아이돌과 미래의 재단의 미션 비전과 본인의 미션 비전이 일치하신다면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우리 뭐 1, 2편 긴 시간 우리 이제 본부장님 통해 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이제 정보도 많이 얻게 된 것 같은데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